다산 지금동에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디폴의 뜻은 모르겠어요.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지금동 디폴에 자, 요거 홈페이지 하나 불러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그냥 조감도니까 이거를 가지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죠? 예. 일단은 다산동에 6192-1번지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소를 검색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마 해당 지역을 방문을 해서 보시는 게 훨씬 좋은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대수는 840개. 840개면은 오피스텔 치고는 꽤 큰 거예요. 예, 오피스텔이 840개다. 꽤 큽니다. 자, 근데 여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47. 47서부터 사이즈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23 타입 있죠. 그냥 원룸 23 타입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47 타입서부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평면도는 조금 이따가 제가 평면도 분석할 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층짜리다 보니까 여기 지상 10층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안짝으로 해서 준공이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짓는 게 분양가가 좀 많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옆으로 짓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스타필드죠. 하남 스타필드. 그거는 한 4, 5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뼈대에 골조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외장 씌우고 그냥 끝. 예. 그래서 그것도 그냥 금방 걸려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건물 높이에 따라서 준공하는 기간이 좀 다르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는 우리 동네 옆에 있습니다. 상봉역 옆에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코스트코랑 홈플러스랑 이마트랑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모델하우스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또 볼게요. 자, 공급 안내 나와 있죠. 공급 안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동 상업 2지구 상업지구죠. 오피스텔이니까 상업지구에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10층에 840개. 자,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23년도 8월. 그리고 4층서부터 10층까지가 오피스텔이고 3층까지는 그냥 밑에 일반 상업용지로 보시면 되고요. 자, 58, 5, 58 A1, 2, 3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A자가 붙은 게 이제 1군이고 2군은 B1, B2, B3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3군은 C타입. 이거는 1, 2, 3군에서 딱 나와 있는 케이스 보니까 이거 송도 힐스테이트 있죠. 송도에서 했던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 했을 때와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에디션 내가 이렇게 길게 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당첨되는 순간 얼마를 주는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파세요 라고 했는데 길게 갈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멍청한 소리 해대고 나서 그 다음날 2,500 가던 게 그 다음날 500에도 안 갖고 갔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생활 숙박은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반짝 돌고 있어서 그냥 끝나는 장이에요. 840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한 400개 정도의 물량은 현장에 풀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하고 다르게 여기는 전매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건은 거의 안 팔리고서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업자들은 이런 데 가지를 않아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좀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만 청약을 하시는 거고. 자, 분양호실 20%, 여기 20% 범위 내에서 당해죠. 먼저 좀 배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한 사람당 한 건, 한 개 군에 대해서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 1인당 1실 한 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보통 1군, 2군, 3군에서 옛날에는 한 3개를 집어넣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실당 한 건? 1군, 2군
군별 하나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가 안 돼 있네요. 예. 자, 어쨌든 청약 일시는 10월 5일 날하고 6일 날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 전에 충분한 검토를 끝내셔야 돼요. 자,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날. 오피스텔은 이런 식으로 항상 오후 4시에 발표를 해서 5시, 6시 되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계약 일시는 당첨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십시다. 당첨이 되신 분들만. 자, 여기는 300만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0, 500 정도 받습니다. 다른 데는 뭐 100만 원도 받고 그러는데 힐스테이트는 브랜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300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군이 1군, 2군, 3군이 공통으로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분양 계좌는 당연히 토지 신탁, 신탁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 일정은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지금 18일날 모델하우스는 오픈을 했는데 이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뭐 방문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지금 이걸 분양을 받지는 않아요. 이거는 수익형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신혼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학군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따지는 데가 아니고요. 그냥 임대 놓으실 분들 돈이 좀 있어갖고 조금 나중에 임차 수익을 임대 수익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들어가죠.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아니고 호텔형 분양도 아니고 어 오피스도 아니고 지식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주택인 분들이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주택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 분들이 뭐 어차피 뭐 정권 바뀌고 그럼 또 세금 또 완화되고 할 테니까 길게 보고서 해서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실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옵션, 유상 옵션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날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5일날, 12일날 쭉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 일정 위에 입지 환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지 환경. 자, 도농역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도농역에서 500m 정도만 걸어가시게 되면은 힐스테이트 지금 D4에 해서 여기가 나와 있고요.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지금 지구가 조금 다르고 여기 진건 지구가 조금 다릅니다 라고 해서 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언급한 적이 한번 있어요. 3기 신도시 관련된 거 이야기하다가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화면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도농역에서 거리를 딱 찍어 보니까 한 450m 정도. 그러면 걸어서 한 5분이면 간다 그 얘기예요. 가깝죠. 이거 가지고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부지는 요만큼 이렇게 네모난 곳 여기 이 지역이고 버스는 이미 이 앞에 지금 다니는 버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지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여차하면 뛰어야 돼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정 초등학교가 앞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거는 제가 힐스테이트 디폴에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황금산 아파트, 다산 힐스테이트랑 엘리넷들, 앱들이라 그러죠. 꿈의 그림. 그래서 이제 쭉 여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여기 있는 오피스텔을 원해서 지금 얘네들을 보고서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펜트리움 1차, 리버 테라스 2차 해서 메이플타운도 그렇고, 이거 옛날에 핫했었죠. 이 지역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었고, 단지 이제 여기서는 지하철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었는데, 흥행이 그렇게 막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지금 지구와 진건 지구가 이제 다른 케이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호재일 것이고, 단지 안내를 한번 보실게요. 단지 안내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층이 낮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실 건 없고 그냥 옆으로 길게 삥 둘러 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길어요. 그게 쭉 이렇게 네모형으로 길게 둘러 쳐져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55 사이즈나 47 사이즈나 58 사이즈나 어차피 어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이즈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게 기가 막히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공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맞춰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세대가 있고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버리게 되는데 공간 안내를 한번 보실게요. 47B 타입이에요. 47B 타입이면은 이거를 그냥 1.5룸으로 해서 충분히 사이즈를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길게 뽑아놔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위에 다락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두 개예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난 이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B타입 2군이고요. 요거 49 B타입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 테라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나와 있고 여기가 나와 있고 뭐 구름다리로 뭐 하여튼 연결을 하든지 그러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디귿자 주방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욕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관 나와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방이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 여기도 방이 하나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요것은 가벽으로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무상이면 하는데, 그 무상으로 내비두지 굳이 이걸 내가 돈 들여서 누가 하냐고, 그죠? 살 사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살기 때문에, 그 주인분들이 분양을 받아갖고 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세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조망하고 안쪽으로 나가는 조망이 또 몇 개가 같이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안쪽에 있다 보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요번에 53B 원 타입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더 사이즈가 넓게 나온 건데 역시 똑같아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 있고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려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쭉 와서 다시 쪽으로 계단 타고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잘하면 3베이로까지 53 타입이면요. 3베이까지 그러니까 방, 거실, 방 이렇게 해서 아파트형으로 뽑아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세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원룸형으로 일자로 다 뽑아버리고 따닥따닥따닥 붙여하고 부지 모양이 하필 또 네모나니까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삥 둘러친 것 같아요. 콜로세움처럼. 좀 아쉽죠. 만일에 이걸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V자 갈매기로 해가지고 아파트처럼 쭉 세워 올려서 오피스텔로 뽑았다 그러면은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840개라는 세대수를 부지 가격이랑 맞춰갖고 진행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게 참 아쉬워요. 59 타입이나 55 타입 정도가 되면 하다못해 1.5룸이든 2룸이든 이렇게 그 방방 거실 방 또는 방 거실 방 안방 해갖고 이렇게 3베이로 해서 판상형으로 이쁘게 뽑아내갖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락도 필요가 없어요. 다락이 뭐하러 필요해.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뽑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순서가 개판인데 하여튼 여기 다시 A2로 한번 볼게요. A2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거실 창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방 거실 그러니까 1.5룸으로 봐야죠. 그죠? 테라스는요 있어봤자 그렇게 막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로변 단지 쪽이기 때문에 분진, 먼지, 막 소음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뭐 티테이블을 갖다 놓고 무슨 뭐 와인, 포도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뭐 로망 커피숍 뭐 안 가도 되게끔 커피 한 잔 딱 웃기고 앉아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먼지가 막 수두룩하게 쌓일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아이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여기다 뭐 화분 갖다 놓으실 분들도 거의 없고 그냥 짐이나 좀 쌓아놓고 자전거나 좀 쌓아놓고 이제 그런 공간이 돼버리지 이거는 막 그렇게 막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로망이 막 이렇게 있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방 두 개, 거실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뽑아놨네요. 좀 길쭉하게 안 뽑고 요거를 요 작은 방 요거 실쓰리를 요쪽으로 갖다 붙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넓게 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다락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집 모양으로 나왔네 그죠. 55 타입의 제곱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런데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동호수가 하필이면 다 안쪽 조망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나오고 그러면 좀 좋은 거는 좀 바깥쪽으로 해서 남향으로 해서 좀 주고 그럴 법도 한데 단지 배치도를 이따구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55C 타입이에요. 다락이 입구를 떠나가지고 일단 평면도에 이렇게 사선이 나와 있다 그러면 안쪽을 아무리 직각으로 빼줘도 싫어합니다. 예, 무조건 땡이에요. 그래갖고 그 부영 아파트 있죠. 부영 사랑으로 걔네들이 꼭 이렇게 지어놓는다고 집 모양을 배 모양으로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처럼 뾰족하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팬트리 드레스룸 주고서 이렇게 해서 뽑아버립니다. 4베이 뭐 5베이스 판상형으로 잘 나오기는 하는데 앞에를 뾰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사선이 있어 버리니까 아 싫어요. 예, 특히 주방이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나중에 안 나갑니다. 안 팔려요. 왜 그러느냐? 일단은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서 싫어하고요. 이 부지 모양이 이쪽에 한쪽에 꺾여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지예요, 여기. 예.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딱 맞춰갖고 이제 부지 모양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대로 지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꺾이죠. 그럼 여기는 평면 설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골 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선으로 그냥 까서 붙인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해버렸죠. 55C 타입인데 힐스테이트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뽑아냈을까? 자, 이번에 58A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 다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거 그거보다 낫죠. 예, 구름다리가 필요 없이 그냥 양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해놨고요. 뭐 방 하나 그리고 여기 거실 하나 뭐 주방이랑 욕실 나와 있고 이런 건 그냥 뭐 오피스텔은 딱히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에 들어서 봤다 싶었는데 다 역시 안쪽 조망을 줍니다. 안쪽 조망. 미치겠네요. 그죠? 원래 좀 좋게 잘 나오고 분양가도 좀 비싸고 이런 게 바깥쪽 조망을 주는 건데 여기는 그냥 안쪽 조망을 줘버렸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A1, 2, 3가 B1, 2, 3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구름다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A1으로 해서 1군에다 청약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안쪽으로 해서 이제 줘버리니까 애매하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조망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큰 대로변도 있고, 물론 이제 대로변은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지하철도 다니고,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을 텐데, 동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우, 여기서 동양으로 나간다 치면 이쪽이잖아요, 이쪽. 구리 남양주 교육청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층이다 해서 어느 정도 좀 높임만 있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도 조망이 동쪽으로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폭이 간격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도상으로 한번 맞춰서 볼까요, 거리? 뭐 대충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해봤자 한 요 정도라고 치면 그냥 50m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일반 주택법이 적용되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간거리가 최소 법적으로 한 65m인가 나와 있게 돼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좁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이 좀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다른데 문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처럼 요 마주보는 요 라인들 있죠. 요 라인들이 서로 이렇게 각을 준 거야, 각을.
이렇게 딱 서로 마주 보기가 아니라 요 집은 살짝 틀어서 요 집도 이렇게 살짝 틀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잘 마주 보이지 않게끔 해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역시 이거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조금은 아쉽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 참고 정도로 하시고 그럼 이제 1군하고 2군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쓰죠. 55C 타입은 이건 뭐 고려할 타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모집 공고문을 제가 잠깐 빼놨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가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아마 1년 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한 3년짜리, 그러니까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거기에 이제 법적인 허점이 좀 있죠. 당첨이 되고 계약을 체결한 날, 이 이후서부터는 분양권 거래를 못해요. 전매 제한의 그 제한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첨이 됐는데 분양을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야. 이게 이제 법적인 그 허점이 조금 생기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옛날에 다 고쳐졌던 부분인데 얘는 아직 안 고쳐서 그냥 이렇게 적용을 안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가 진행을 하고요. 뭐 이런 내용 그냥 나와 있고, 사업 부지는 13,000제곱 나와 있는데, 역시 연면적이나 이런 건 뭐 다, 뭐, 이 안에 뭐 공원을 기대한다든지, 뭐 커뮤니티 시설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파트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머, 아파트보다 좁아. 당연히 좁죠. 그걸 아파트랑 비교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지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면적에 비해서 어차피 거의 다 50% 이짝 저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용률이나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A123, B123 제가 구분을 해드렸었죠. 타입에 따른 차이, 거주자 당해 지역에 이제 우선으로 먼저 20% 빼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양가가 문제죠. 분양가를 보고서 현재 그 임대 수익이랑 이걸 다 맞춰봐야 되니까 지금 뭐 4층이든 5층이든 뭐 그걸 떠나가고 지금 뭐 한 3억 7천 정도 되거든요. 3억 7천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보통 내가 알기로 한 1000에 70 받을라나? 아니 1000에 70은 좀 더 받겠구나. 방이 두 개니까. 그러면은 야 이걸 얼마를 받아야지 이게 수익률이 나오겠는가? 이건 동네 부동산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방 두 개잖아요. 거실 하나. 아파트 개념으로 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들어간다 치면 그냥 실평수로는 15평, 16평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25평, 24평 이게 실평수로 아파트 25평짜리가 보통은 실제로 전용으로 한 18평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5구 타입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 55 타입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5평짜리 아파트로 치는데 전용 면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실면적이 한 15, 16평 정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 두 개 거실 하나 있는 스타일인데 주변의 시세랑 맞춰서 봐야죠. 근데 여기서는 주변의 시세랑 맞춰볼 만한 그 아파트나 뭐 비교군들이 없죠.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동네에 새로 들어가니까 다산 지금 대시양 스튜디오가 23년도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분양가가 아마 요거랑 비슷할 거라고 아마 조금 더 쌀 것 같아요. 먼저 나왔으니까. 새로 나온 아파트는 분상제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죠. 물가 상승률이랑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3억 7천이든 뭐 3억 4천이든 있으니까 한 3억 5천을 예로 잡고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임대 수익을 계산을 해서 뽑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 투룸짜리랑 비교를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아파트들은 다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야 거기다 조금 더 더해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좀 뺀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그건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좀 하시면서 부동산들이랑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있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방 두 개짜리 아파트 좀 오래된 거밖에 없겠지만 그거랑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 안내 사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희한하게 그렇죠. 오피스텔이니까 뭐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건 없고 다른 데서 좀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우물형 천장이랑 간접 조명 등 있잖아요. 간접 등
이거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돈을 250을 받습니다. 23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55 C타입은 왜 175만 원밖에 안 받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우물형 천장을 해서 뚫어주고서 이걸 가지고 돈 받는 데는 난 처음 봤어요. 예,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리고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야, 돈 빼먹을 게 참 그렇게도 없었나 보다. 근데 이게 228만 원씩 받는다는 것도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참고적으로 안 하죠. 근데 우물형 천장을 하면 좋긴 좋은데 집이 이렇게 좀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확 트여서 좋긴 좋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얘들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잠깐 살다 가는 데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여기다가 돈을 안 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에버랩스 밴드 에버랩스에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 좋아요, 구독, 알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은 뭐 분석도 아니고 그냥 브리핑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